오빠 오늘 진짜 수고했어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오빠 너무 수고했고 오늘 하루도 고생했어요. 신발 신고 그대로 가서 이거 좀 버리고 와. 설거지 좀 해줘. 대표님, 네. 부부 상담하실 때 어떤 네. 걸 가장 먼저 체크하시나요? 저는 일단 부부들이 오면 부부들 사이의 역동을 먼저 봅니다. 왜냐면 이 부부들이 갖고 있는 이 역동에 따라서 이 부부들을 풀어가야 되는 방법이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구조를 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에너지와 구조를 파악하는데요. 이 에너지를 보면 누가 우위에 있고 누가 우위에 서지 못하는가가 나오기도 하고, 보통 부부 상담에서 추적자와 위축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위축자와 추적자가 생겨나요. 그러면은 이 쫓는 사람과 쫓기는 사이에 이 에너지를 파악을 해서 먼저 쫓기고 있는 위축자의 말을 먼저 들어보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부부 사이에 역동을 먼저 체크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저희 상담에 오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외도 상담이 많다 보니까 물론 성격 차이나 중독 상담도 많이 오시는데, 이게 외도하고 이어지는 루트로 많이 찾아오시기 때문에 외도자가 누구이고 가해자가 누구이고 피해자가 누구인지도 먼저 파악하게 되는 것 같아요. 현장에서 가장 많은 부부 고민 1순위는 무엇인가요? 저희 상담소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외도로 상담을 많이 오시고요. 그 다음에 섹스리스 문제, 그 다음은 성격 차이, 또 시댁 문제, 경제 문제, 이런 문제로 많이 찾아오세요. 근데 보통 이제 외도 문제로 많이 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남성의 외도가 조금 높고 여성의 외도보다는 아주 조금 우위에 있는 편입니다. 우위에 있다고 표현하기 좀 우스운 표현이긴 한데, 남성들의 외도가 조금 많고요. 여성들의 외도가 좀 적은 편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상담으로서의 비율로 외도하는 사람들이 남자가 2배가 많다 이렇게 볼 수는 없고요. 이제 아내나 남편이 외도를 했을 때 그거를 상담을 신청하는 건수가 여성분들이 더 많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외도 문제는 섹스리스 문제가 반드시 따라붙어 있기 때문에 섹스리스 문제로도 많이 오시고, 남성들의 외도와 여성들의 외도가 연관돼 있다 보니까 성중독 또는 관계 중독으로 많이들 찾아오게 되세요. 이분들이 걱정하는 건 뭐냐면, 가정을 회복할 수 있을까? 우리가 예전처럼 다시 사랑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족끼리 그러는 건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는 무슨 뜻인가요? 가족끼리 그러는 건 아니다 이렇게 농담처럼 많이들 하시는데, 이 말은 이제 우스갯소리기도 한데 그 안에 슬픈 진심이 묻어 있는 거죠. 너하고 관계 갖고 싶지 않아 라는 표현이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섹스리스 문제에 있어서 남편 쪽의 섹스리스 문제일 때 남편분들이 오셔서 가장 많이 하시는 말이, 와이프가 좋기는 좋은데 여자로서 좋은 게 아니다라는 표현을 많이 해요. 사람으로서 좋다든가 아니면은 여동생처럼 느껴진다든가 누나처럼 엄마처럼 느껴져서 관계를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가족끼리 그러는 게 아니다라고 표현할 때는 너하고 성관계를 갖고 싶지 않아, 그냥 친근한데 친하고 좋은데 그거 이상도 이하도 아니야 라는 뜻이 붙어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부부가 부부로서 살아간다기보다 어떤 구조적인 역할만 하고 있다고 보셔야 되는데, 이런 경우는 또 반드시 외도로 이어집니다. 근데 이거를 괜찮다고 여기는 여자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성분들이 이래도 내 남편은 괜찮을 거야 라고 믿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실제로 섹스리스가 오래된 부부들은 남편 아니면 아내가 외도를 하고 있어요. 아내 쪽보다 남편 쪽일 가능성이 높기는 한데, 뭐 둘 다 외도를 할 수도 있고요. 남성들은 기본적으로 이 욕구를 채우지 못하면 굉장히 불안해져요. 이 불안이 이 외도를 이끄는 주된 원인이기도 한데, 불안도가 높은 분들은 당연히 외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섹스리스 상태에서. 근데 불안도가 낮은 분들도 이런 자기의 욕구가 잘 해소가 되지 않을 때 불안도가 굉장히 높게 올라가기 때문에 외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건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족끼리 그러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하고 계신 부부들이 계시다면 지금 바로 전문가를 만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부부관계를 원하는 비중은 남녀 중 어느 쪽이 더 높은? 제가 상담 사례에서 봤을 때는 외도를 한 남성분들의 핑계가 아내가 관계를 거부했다라는 핑계가 가장 많았어요. 왜냐하면 관계를 거부했다는 게 핑계이기도 하지만 또한
슬픈 진실이기도 해요. 그 안에 숨어 있어요. 근데 핑계를 대시는 분들의 비율이 남성들이 90% 정도, 여성들 같은 경우는 외도를 한 이유가 남편 섹스리스여서 했다라는 비율은 10%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남성들이 성관계를 원하는, 부부관계를 원하는 비율이 훨씬 높다고 할 수 있겠죠. 아무래도 욕구가 더 왕성하고 체력적으로도 훨씬 왕성하고 이런 것이 부부관계를 갖고 싶은 요인이 되기 때문에 남성적이 조금 더 높을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또 이건 또 연령에 따라 좀 달라지기도 해요. 섹스리스 문제로 오신 분들, 20, 30대 분들은 아내가 거부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40대 후반부터 50대까지는 남편이 거부해서 섹스리스가 벌어지고 있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연령대로도 좀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연령에 따라서 남자이기도 하고 여자이기도 한 게 부부관계를 원하는 비율일 것 같네요. 부부 사이에 절대 누르면 안 되는 발작 버튼이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건가요? 발작 버튼이라고 하면 정말 너무 화가 나서 막 그러니까 트리거가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화가 날 때 가장 강한 트리거가 뭐냐라고 물으시는 것 같은데, 이 발작 버튼이 남자들은 자존심을 건드리는 것, 여성들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거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여성들의 자존심은 이제 외모 비하, 남자들의 자존심은 경제력 비하. 그러니까 야, 네가 벌어오는 돈으로 그 쥐꼬리만한 걸로 어린도 없어 라든지, 아니면은 너 진짜 정력 형편없어 라든지, 너하고 잠자리 하는 거 진짜 최악이야 라는 표현 같은 것들. 남성들 같은 경우는 여성들한테 하는 말들 중에 발작 버튼은 외모 비하예요. 너 진짜 뚱뚱하고 살 좀 빼 라든지, 뱃살이 그게 뭐냐, 턱이 야 3개다 3개, 이런 식의 표현들, 이런 식의 표현이 이제 굉장히 화가 나는 거거든요. 이것들이 그 당시에 확 튀어오르는 경우도 있지만 꾹꾹 쌓아뒀다가 다른 걸로 터지는 거예요. 이제 이게 막 쌓여 있다가 밥을 먹을 때 좀 시끄럽게 먹으면 짜증이 나는 거고, 그러니까 서로 조금 수용해 줄 수 있는 그 임계치가 낮아지게 만드는 얘기들이 이런 얘기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듣고 그 당시에 발작하지 못하더라도 쌓여 있다가 별거 아닌 거에 발작이 되면서 굉장히 크게 터지죠. 왜냐면 이렇게 되면 뭐가 문제냐면, 뭐가 문제인지를 못 찾아요. 원래 사실은 네가 며칠 전에 나더러 정력 별거라고 얘기한 게 기분 나쁘고 쥐꼬리만한 월급이라는 게 기분 나빴는데 그 당시에는 표현을 못 했어요. 근데 빨래하다가 갑자기 탁 부딪혀서 빨래를 터니 안 터니, 구겨져 있니 이러다가 싸움이 됐어요. 그러면은 빨래가 구겨진 게 진짜 원인이 아니기 때문에 둘이서 싸움이 나면은 싸움이 풀리질 않아요. 이 사람이 얘기 듣고 싶은 거는 그 전전날의 그런 대화, 그런 말인데, 빨래 구겨진 거를 화를 내는 남편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아내는 정말 이게 화낼 일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서로 외계어를 쓰는 싸움이 시작되면 싸움이 풀리지 않는다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로 자존심을 건드리는 말은 절대 하지 마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까지 말하면 안 돼라는 선을 서로 조금씩은 갖고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안심 버튼은 어떤 게 있을까요? 안심 버튼은 남자들이 말하는 거는 인정과 존중이에요. 공경을 받고 싶어 하죠. 여자들이 받고 싶은 건 사랑과 관심이에요. 또 그 안에 인정이라는 욕구도 들어있긴 하지만, 여자들은 사랑과 관심을 인정받음이라고 믿고 남자분들은 존중을 인정이라고 믿는 거죠. 그러니까 인정해주는 말들, 그러니까 집에서 남편이 들어왔을 때 아내들이 하는 거는 이제 음식 쓰레기를 조용히 건네줘요. 문 열고 피곤해서 들어왔는데 신발 신고 그대로 가서 이거 좀 버리고 와 라든지, 이제 분리수거 해야 돼 라든지, 이런 말들을, 아니면 아이 장난감 좀 치워줘, 애 좀 안아줘, 설거지 좀 해줘, 이런 말을 하게 되는데, 이 남자들이 술집을 왜 가냐라고 상담에서 제가 여쭤봤더니, 술집을 가면 그 여자분들이 넥타이를 풀어주고 슬리퍼를 신겨준 다음에 오빠 오늘 진짜 수고했어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오빠 너무 수고했고 오늘 하루도 고생했어요 라고 말해줄 때 이 남자들이 모든 피로가 풀린다고 얘기해요. 근데 아내분들이 들어가면 오늘 수고했어 한마디 하는 분들도 굉장히 드물지만, 그 말을 함과 동시에 더 수고하라는 메시지를 주죠. 그러면 이러지 않으면 여자들은 어떻게 사냐 그럴 텐데, 물론 그걸 이해 못하는 건 아닙니다만 남자들의 피로도가 이런 데서 온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심시켜주기 위해서는 남편이
나를 위해 수고하고 있는 것에 고마워한다라는 그 표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아내에게는 오늘 뭐 했어? 어떻게 지냈어? 이 한마디가 이 사람이 나한테 관심과 애정이 있구나를 느끼게 해줘요. 그러면 아내가 이제 많은 얘기를 할 수 있는 걸 펼쳐 놓을 수 있잖아요. 내가 있었던 일들을. 그것이 이 아내를 굉장히 안심시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중요하겠죠. 예전에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를 쓴 작가분이 강연을 직접적으로 하는 걸 제가 들으러 간 적이 있는데, 이분이 여성들 위주로 상담을 하시는 분이에요. 사실은 여성 위주로 상담을 많이 하시는데, 처음에 여성분들한테 상담이 딱 오면은 결론을 이렇게 내려주니까, 이렇게 하세요라고 답을 주니까 여자들이 안 오기 시작하더래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럴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이제 오면 그냥 물어보기만 했대요. 어떻게 하고 싶은지, 어떤지, 어떠했는지.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말할 수 있는 그 어떤 분위기를 만들어주기만 했는데, 그 다음부터 상담을 너무 잘한다면서 아주 문전성시를 이뤘다라고 표현을 하시면서 막 웃으셨거든요. 남자분들은 답을 주길 원하고 여자분들은 그 답을 말할 수 있는 시간을 필요로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내에게 오늘 뭐 했어? 오늘 어땠어?는 정말 이 아내에게 많은 것을 공감과 함께 사랑과 관심을 함께 줄 수 있는 질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미혼이나 재혼을 고민하는 분들을 위해 좋은 배우자감의 핵심이 있나요? 미혼이나 재혼, 이제 미혼은 어떤 게 있냐면, 아무래도 미혼이신 분들은 첫 번째 성실함을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늘 어디 가서 얘기하지만, 남자고 여자고 너무 직장을 자주 바꾸시는 분들은 긍정성과 뭔가를 바라보는 긍정성과 그 다음에 성실함을 갖추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아요. 더불어서 부모하고의 관계에 있어서도 안전적인 애착이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관계 맺음에 굉장히 미숙하다라고 보여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정말 중요한 핵심,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핵심은 자존감인데, 안정적으로 애착을 갖지 못한 분들은 자존감이 강할 수가 없어요. 근데 자존감은 나와 동시에 더불어 타인을 존중할 수 있는 힘이거든요. 부부 사이에 가장 필요한 건 사랑이 아니라 존중과 우정이에요. 존중해주고 함께 하는데 즐거움을 느끼는 마음인데, 안정적이고 자존감이 없는 분들은 이 관계를 갖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하고의 관계가 어떤지를 봐야 되는데, 너무 가까워도 안 되고 너무 멀어도 안 돼요. 너무 멀 경우는 불안정하고, 너무 가까울 경우는 팝하걸 마마걸 들으면서 자주적이고 독립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미혼분들은 이런 것들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면, 재혼이신 분들은 그 전에 결혼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는가를 좀 보셔야 돼요. 내 삶이 최악이었고 내 결혼생활이 전부 최악이었다고 표현하시는 분들은 피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사람의 삶이 아무리 최악이었어도 그 안에서 가졌던 긍정성이 있고 행복함을 누릴 줄 아는 어떤 루틴을 가진 사람이라면 자기의 삶을 그렇게 최악으로 평가하진 않거든요. 어떤 관계에서든. 이런 사람은 좀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내 자녀와 상대의 자녀를 얼마나 아껴줄 수 있는지, 정말 자신의 삶들을, 본인의 삶들을 잘 살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아이들을 위해서도 베푸는 마음이 있는지, 내 자녀한테도 그 상대방의 자녀한테도 그런 마음이, 따뜻함이 있는 사람인지를 보시는 게 결혼과 재혼에 성공하는 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부부가 출산 후 섹스리스의 늪에 빠진다는데 정말인가요? 출산 후에 섹스리스에 빠지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이 섹스리스의 기준은 우선 월 1회 이하를 들 수 있는데, 이 섹스리스의 출산 후에 빠지는 이유는 남성도 그렇고 여성도 그렇고 출산을 딱 하고 나면 또 임신을 할까봐 두려워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아내들은 몸이 망가지는 게 느껴져요. 진짜 망가진다는 게 아니고 체형이 좀 변화되죠. 다시 이제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으니까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는데도, 내 몸이 이렇게 엉덩이도 벌어지고 배도 나오고 가슴도 너무 지나치게 커지고 하는 자기의 몸, 그리고 살이 트고 이러면서 자기 몸을 보여주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뭐 외적인 변화도 느껴지지만 이 내면적인 어떤 두려움도 굉장히 커지고, 여성들 같은 경우, 남성들도 아이를 낳으면은 굉장히
굉장히 행복하고 기쁘기만 할 것 같지만 남성들도 어깨에 무게감을 느끼거든요. 이랬을 때 또다시 임신이 두려울 수 있고 또 아내의 출산 과정을 보고 그 출산 과정을 본 트라우마 때문에 아내와 관계를 갖게 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15년 동안 아내의 출산 장면을 보고 섹스리스에 빠진 부부의 상담 사례도 저한테 있고요. 또 아내의 몸의 변화 때문에 섹스리스로 가서 외도가 발생한 사례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하려면 아무래도 서로의 몸에 대해서 조금 이해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튜브 보면서 다른 것만 보고 그러지 마시고 상대의 어떤 몸에 대한 남성의 몸에 대한 여성의 몸에 대한 이해, 심리적인 이해를 서로 깊이 있게 하셔서 섹스리스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여성이 출산 후에 어떤 몸의 변화를 겪는지 그걸 이해해주고 대화를 하다 보면 남성의 어떤 심리적인 무게감에 대해서 이해하고 도와준다면 섹스리스의 늪에서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부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여러분 소통이에요. 소통이다 보니까 이 소통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부부간의 관계가 결정된다라고 저는 요즘 보고 있습니다. 상담실 내에서 많은 분들이 정말 별거 아닌 문제로 다투세요. 별거 아닌 문제로 보시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인간이 정말 철저하게 감정적인 동물이라는 걸 제가 느낄 수가 있었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작은 일로 사과를 하면 되는 건데 그 사과하기가 너무 감정적으로 싫은 거예요. 근데 그 사과 한마디 안 들어도 되는데 안 들으면 감정적으로 풀리지 않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감정적으로 부딪히는 경우가 많은데 이 감정의 골이 섹스를 안 하면 더 깊어져요. 그리고 서로 수용할 수 있는 힘이 약해져요. 그러니까 섹스리스는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문제이기도 하고 전문가를 통해서 함께 해야 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용기 내셔서 가정의 모든 문제들을 저희 세포원의 심리상담소와 상의해 주시고요.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라이브를 위해서 알람과 댓글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